72세 김칠수 어르신은 70이 되던 해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회사는 망했고 자식들은 멀리 떠났고 혼자 남았습니다. 하루가 길기만 했어요. 이게 내가 바라던 노년인가? 매일 밤 이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이런 마음이십니까? 평생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 아침에 눈을 떠도 기대되는 게 없고 만날 사람도 할 일도 없는 하루.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하는 허무함.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답했어요. 김칠수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김칠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고, 돈이 많지 않지만 불안하지 않고, 계획대로 안 돼도 초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어르신을 바꿔놓았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답을 찾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외롭고 쓸쓸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70이 넘어서야 비로소 보이는 인생의 6가지 진실이 있어요. 이 진실들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가볍고 평온하고 감사한 시간으로 바뀔 겁니다. 건강을 지키는 진짜 방법, 외롭지 않게 사는 관계의 비밀, 불안에서 벗어나는 마음가짐, 그리고 매일 아침 감사하며 눈을 뜨는 법. 이 모든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72세 김칠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칠수 어르신, 올해 72세이십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십니다. 부인은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 두 자녀는 각각 미국과 부산에 살고 있어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을 봅니다. 김칠수 어르신의 하루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죽이나 토스트로 때우고 7시쯤 되면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갑니다. 1시간 정도 천천히 걷다가 집으로 돌아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후에는 가끔 도서관에 가거나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집에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습니다. 저녁은 항상 6시에 먹고 9시쯤 되면 잠자리에 듭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참 심심하고 외로운 노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칠수 어르신은 말합니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라고요. 사실 김칠수 어르신의 젊은 시절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30년 넘게 중소기업을 운영하셨습니다. 직원 20명 정도 되는 작은 제조업체였는데 매일이 전쟁 같았다고 하십니다. 자금 압박, 거래처 독촉, 직원 관리, 가족 부양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장과 사무실을 오가며 살았고 주말에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거의 없었고 자식들이 자라는 모습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부인은 항상 외로워했고 아이들은 아버지가 집에 오면 어색해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달려왔는데 60세가 되던 해 큰 거래처가 부도가 나면서 회사가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회사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고 평생 모았던 재산의 절반 가까이를 날렸습니다. 그때 김칠수 어르신은 무너졌습니다. 내가 평생 뭘 위해 살았나,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는 허무함에 몇 달을 술로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어르신을 바꿔놓았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오히려 올려다볼 수 있는 하늘이 보였다고 하십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자 그제야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성공도 체면도 다 내려놓고 나니
남은 건 가족과 건강, 그리고 하루하루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르신은 천천히 삶의 방식을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햇살을 느끼는 것, 따뜻한 밥 한 끼를 먹는 것, 공원을 걷는 것, 이런 사소한 것들에서 행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0세가 넘어서면서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인생이 늦은 게 아니라 이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됐다는 것을요. 왜 김칠수 어르신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그건 어르신이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도 우리처럼 평범하게 살아왔고, 실패도 했고, 후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겪고 나서 찾아낸 6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이 진실들은 김칠수 어르신만의 것이 아니라 70을 넘긴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삶의 지혜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들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 건강은 재산이 아니라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김칠수 어르신도 젊었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밤을 새워 일해도 다음날 멀쩡했고 술을 마셔도 금방 회복됐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에 이상이 나와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는 튼튼하다는 자신감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60대에 들어서면서 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찼고, 밤에 자주 깼고,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셨습니다. 병원에 가면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을 처방받고 약 봉지가 점점 두툼해졌습니다. 그때 어르신은 생각했습니다. 건강을 관리해야겠다고요. 그래서 비싼 건강식품을 사 먹고 유명한 한의원을 찾아다니고 운동기구를 사서 집에 들여놓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요. 진짜 건강은 거창한 데 있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하루 3끼를 거르지 않고 천천히 먹는 것,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밤 10시 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 이런 아주 평범한 습관들이 건강을 만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르신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젊었을 때는 일찍 일어나는 게 고역이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눈이 떠집니다.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팔을 쭉 펴고 허리를 천천히 돌리고 다리를 들어 올리는 간단한 동작들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특별한 운동기구도 필요 없고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은 매일 죽이나 밥을 먹습니다. 화려한 메뉴가 아니라 소화가 잘 되는 따뜻한 음식입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습니다. 예전에는 밥을 빨리 먹는 게 습관이었는데 이제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음미하며 먹습니다. 그러니 소화도 잘 되고 배부름도 금방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어르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걷기입니다. 매일 아침 7시쯤 집을 나서서 동네 공원을 1시간 정도 걷습니다. 빠르게 걷는 게 아니라 그냥 천천히 산책하듯이 걷습니다. 나무를 보고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며 걷습니다. 가끔 벤치에 앉아 쉬기도 하고 아는 어르신을 만나면 잠깐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 1시간이 어르신에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걷다 보면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처음에는 걷는 게 힘들었습니다. 10분만 걸어도 다리가 아팠고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걷다 보니 어느새 1시간을 걷더니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걷지 않으면 오히려 몸이 무겁고 답답합니다. 건강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작은 습관을 쌓아가는 겁니다. 비싼 보약보다, 유명한 병원보다 일상의 리듬이 더 중요합니다. 김칠수 어르신은 말합니다.
건강은 챙기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라고요. 건강검진 수치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매일의 작은 습관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이 건강을 지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10분이라도 밖을 걷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건강은 재산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이것이 70을 넘긴 김칠수 어르신이 발견한 첫 번째 진실입니다. 두 번째 진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라는 것입니다. 김칠수 어르신도 젊었을 때는 인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명함이 많을수록,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고 믿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야 했고, 각종 모임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골프 모임, 동창회, 향후회, 업계 모임까지 일주일에 서너 번은 저녁 약속이 있었고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밤 12시가 넘었고 다음날 아침이면 숙취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회생활이라고, 인맥관리라고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명함철은 점점 두꺼워졌고 전화번호부에는 수백 명의 이름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는 아는 사람이 많다는 게 하나의 능력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달라졌습니다. 그토록 자주 만나던 사람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수백 명의 명함 중에서 진짜 어르신을 걱정하고 연락한 사람은 단 3명뿐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인맥이라는 게 사실은 허상이었다는 걸요. 이익관계로 맺어진 관계는 이익이 사라지면 끊어집니다. 함께 술 마시고 웃던 사람들도 돈이 없어지면 떠나갑니다. 진짜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에 있다는 걸 어르신은 60대 후반이 돼서야 알게 됐습니다. 지금 김칠수 어르신에게 진짜 관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40년 지기 친구 박영수 씨,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순자 어르신, 그리고 매주 한 번 통화하는 사촌 동생. 이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전혀 외롭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풍요롭다고 느낍니다. 박영수 씨와는 한 달에 2번 정도 만납니다. 특별한 약속이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차 한잔하러 만납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함께 앉아서 차를 마시고 창밖을 보고 가끔 한마디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듣고 건강은 괜찮은지 확인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김순자 어르신과는 거의 매일 공원에서 마주칩니다.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그저 옆에 같이 걷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사촌 동생과는 매주 일요일 저녁에 전화 통화를 합니다. 길게 하지 않습니다. 10분, 길어야 15분 정도입니다. 잘 지내냐? 건강은 어떠냐? 밥은 잘 먹고 다니냐는 평범한 안부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통화가 어르신에게는 일주일을 버티는 힘이 됩니다. 누군가 나를 걱정하고, 나를 기억하고,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느낌. 그게 바로 진짜 관계입니다. 김칠수 어르신은 말합니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라고요. 수백 명의 지인보다 진심으로 내 안부를 묻는 한 사람이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70이 넘으면 더 이상 관계를 넓힐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리할 때입니다. 의무감으로 만나던 사람, 만나면 피곤한 사람, 만나고 나면 후회되는 사람,
이런 관계들은 조용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진짜 소중한 사람, 내 마음이 편한 사람, 함께 있으면 따뜻한 사람, 이런 관계에 집중하는 겁니다. 모임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톡방에서 나와도 괜찮습니다. 연락이 끊겨도 괜찮습니다. 진짜 관계는 자주 만나지 않아도 이어집니다. 한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만 연락해도 변하지 않는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내 주변에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진심으로 내 안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는지, 만약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이것이 김칠수 어르신이 발견한 두 번째 진실입니다. 세 번째 진실, 완벽보다 평온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김칠수 어르신은 평생 완벽주의자로 살아왔습니다. 회사를 운영할 때는 모든 게 완벽해야 했습니다. 제품의 품질, 납기, 직원 관리, 재무 상태까지 하나라도 삐끗하면 안 됐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으로서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자식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야 하고, 큰 집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남들에게 부족해 보이면 안 된다는 강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했고, 항상 불안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났고, 실수라도 하면 자책했습니다. 잠을 자면서도 일 생각을 했고, 밥을 먹으면서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쉬는 시간도 여유도 평온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살았는데 결국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망했고, 재산은 반토막 났고, 자식들은 원망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다가 모든 걸 잃은 겁니다. 그때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완벽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요.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걸 완벽하게 할 수 없고,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완벽을 추구할수록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뿐입니다. 어르신은 70이 넘어서야 완벽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무거워서 산책을 못 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못 가면 내일 가면 되니까요. 밥을 하다가 실수로 태워도 괜찮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으면 되니까요. 청소를 매일 하지 못해도, 빨래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방이 조금 어질러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으니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사는 게 불편했습니다. 평생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와서 대충 살아도 된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달라졌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받아들이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실수를 해도 자책하지 않고, 계획이 어긋나도 화내지 않고,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도 불안해하지 않게 됐습니다. 지금 김칠수 어르신의 하루는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아침에 산책을 가려다가 비가 오면 그냥 집에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려다가 피곤하면 그냥 집에서 쉽니다. 저녁 식사를 만들다가 귀찮으면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더 편합니다. 완벽을 내려놓으니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매사에 긴장하지 않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게 됐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어르신은 말합니다. 완벽보다 평온이 답이라고요.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70이 넘으면 더 이상 누군가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자연스럽게 내 속도에 맞춰 살아가면 됩니다. 계획이 어긋나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려던 일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실수를 해도 늦어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허락하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시면 어떨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실수해도 괜찮다고 용서해주세요. 있는 그대로도 충분하다고 인정해주세요. 그렇게 자신을 대하는 순간 삶이 가벼워집니다. 완벽보다 평온이 답입니다. 이것이 김칠수 어르신이 발견한 세 번째 진실입니다. 네 번째 진실,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칠수 어르신도 오랫동안 과거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했던 선택들, 회사가 망했던 그날, 가족에게 미안했던 순간들, 그 모든 기억이 어르신을 괴롭혔습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미리 알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과거의 장면들이 영화처럼 떠올랐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던 순간, 부인이 실망한 표정, 자식들이 서운해하던 모습, 그 모든 게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메고 눈물이 났습니다. 어르신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내가 부족해서 내 탓이야 하며 자책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는데도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되던 무렵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머무는 건 죽은 사람처럼 사는 것이라는 걸요. 이미 지나간 시간을 붙들고 있으면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후회하느라, 자책하느라, 미안해하느라 정작 지금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어르신은 천천히 과거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어. 이제 그만 용서하자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붙들고 있던 것을 놓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하루에 조금씩 연습했습니다. 과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건 지나간 일이야. 지금은 지금이야 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현재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 차 한 잔이 손에 들려 있다는 것, 이런 아주 사소한 현재의 감각에 집중했습니다. 김칠수 어르신은 지금 매 순간을 느끼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 시트의 부드러운 감촉을 느낍니다. 따뜻한 물을 마실 때는 목으로 넘어가는 온기를 느낍니다. 걸을 때는 발바닥에 닿는 땅의 느낌을 느낍니다. 밥을 먹을 때는 입안에 퍼지는 맛을 느낍니다. 이렇게 현재에 머무르려고 노력하면 과거 생각이 끼어들 틈이 줄어듭니다. 물론 가끔은 여전히 과거가 떠오릅니다. 문득 후회가 밀려올 때도 있고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또 과거 생각을 하고 있네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창밖을 보고 숨을 깊이 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합니다. 어르신은 말합니다.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를 살아야 한다고요. 이미 지나간 일을 붙들고 있으면 현재를 놓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70이 넘으면 더 이상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후회해도 자책해도 미안해해도 과거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지, 지금 무엇에 집중할지, 지금 어떻게 숨 쉴지,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과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조용히 지금은 지금이야 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보세요.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의자의 감촉, 지금 들리는 소리, 지금 보이는 풍경, 지금 느껴지는 온도, 이런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면 과거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김칠수 어르신이 발견한 네 번째 진실입니다. 다섯 번째 진실, 베푸는 것이 받는 것보다 마음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김칠수 어르신도 젊었을 때는 받으려고만 했습니다.
돈을 벌고 인정받고 도움받고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주면 고마워했지만 동시에 빚진 기분이 들어 불편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움받는 것도 도움 주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모든 게 거래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어서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받을 게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돈도 명예도 인정도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어졌습니다. 김칠수 어르신은 지금 작은 방식으로 남을 돕습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90세 할머니가 장을 보러 갈 때 가방을 들어드립니다. 무거운 쌀이나 과일을 대신 들고 집까지 올라가 드립니다. 할머니는 고맙다고 하시지만 사실 더 고마운 건 어르신 자신입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게 기쁩니다. 복지관에 가면 80대 후반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어르신은 그분들보다 조금 젊으니까 차를 따라드리고 이야기 상대가 되드립니다. 말이 잘 안 들리는 어르신에게는 큰 소리로 여러 번 말씀드리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팔을 빌려드립니다. 동네 공원에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어르신은 그분들에게 먼저 인사합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하고 말을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을 안 하고 지내는 어르신들에게는 그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됩니다. 가끔 어르신은 점심을 조금 많이 해서 옆집 혼자 사시는 할머니에게 갖다 드립니다. 제가 죽을 좀 많이 끓여서요. 드시겠어요? 하고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할머니는 좋아하시며 받으시고 며칠 뒤 반찬을 조금 갖다 주십니다. 이렇게 주고받는 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합니다. 김칠수 어르신은 베풀면서 깨달았습니다. 주는 사람이 더 풍요롭다는 걸요. 누군가를 돕고 나면 마음이 뿌듯하고 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이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받기만 하면 작아지는 기분이지만 주면 커지는 기분입니다. 어르신은 말합니다. 베푸는 것이 받는 것보다 마음을 채운다고요. 70이 넘으면 더 이상 많은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줄 수는 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건강이 완벽하지 않아도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미소 한 번, 인사 한마디, 가방 하나 들어주는 것, 이야기 들어주는 것, 이런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옆집에 반찬 하나 갖다 주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미소 지어주고, 공원에서 만난 어르신께 먼저 인사해 보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거창한 자선이 아니라 작은 친절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루에 하나씩 베풀다 보면 마음이 채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베푸는 것이 받는 것보다 마음을 채웁니다. 이것이 김칠수 어르신이 발견한 5번째 진실입니다. 6번째 진실, 죽음을 인정하면 삶이 더 소중해진다는 것입니다. 김칠수 어르신도 젊었을 때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아주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졌고 설령 생각이 나더라도 무섭고 불안해서 애써 외면했습니다.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그런 건 나중 일이야 하며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60대 후반이 되면서 달라졌습니다. 주변에서 같은 또래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웃고 떠들던 친구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항상 건강했던 선배가 암 진단을 받고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마다 어르신은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나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요.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게,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이면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르신은 죽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언젠가 죽습니다. 그게 자연의 순리이고 삶의 한 부분입니다. 이걸 받아들이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대신 죽음이 삶을 더 소중하게 만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언젠가 끝이 온다는 걸 알면 지금 이 순간이 더 귀해집니다. 내일이 있다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하루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을 더 소중하게 살게 됩니다. 김칠수 어르신은 이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떴구나. 오늘도 하루가 주어졌구나 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도, 창밖에 보이는 햇살도, 걸을 수 있는 다리도, 밥을 먹을 수 있는 입도 모든 게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걸 할 수 없는 날이 올 테니까요. 어르신은 더 이상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오늘 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오늘 연락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오늘 합니다. 나중에 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나중은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죽음을 인정하고 나니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됐습니다. 돈, 체면, 자존심,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니까요. 대신 관계, 추억, 사랑, 감사, 이런 것들이 중요해졌습니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이런 것들 뿐이니까요. 어르신은 말합니다. 죽음을 인정하면 삶이 더 소중해진다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더 소중해지고 매 순간이 더 의미 있어진다고요. 70이 넘으면 죽음이 가까워집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슬픈 일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깊이 살게 만드는 선물일 수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걸 알면 시작도 소중해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누구를 만나고 싶으신가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걸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하세요. 지금 하세요. 죽음을 인정하면 삶이 더 소중해집니다. 이것이 김칠수 어르신이 발견한 6번째 진실입니다. 여기까지가 72세 김칠수 어르신이 70이 넘어서 깨달은 인생의 6가지 진실입니다. 건강은 재산이 아니라 일상이라는 것,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라는 것, 완벽보다 평온이 답이라는 것,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를 살아야 한다는 것, 베푸는 것이 받는 것보다 마음을 채운다는 것, 그리고 죽음을 인정하면 삶이 더 소중해진다는 것. 이 6가지는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며 체득한 지혜입니다. 어르신도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60대에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70을 넘기고 실패도 겪고 상실도 경험하고 외로움도 느끼고 그렇게 살아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 것들입니다. 이 진실들은 특별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70을 넘긴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건 변화는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김칠수 어르신도 하루아침에 달라진 게 아닙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루에 한 가지씩 바꿔나갔습니다. 어느 날은 완벽을 내려놓고, 어느 날은 과거를 놓아주고, 어느 날은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고, 그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니 어느새 삶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신선한 공기가
폐로 들어오는 걸 느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다르게 시작됩니다. 오늘 10분이라도 밖을 걸어보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주변을 보며 걸으세요. 나무를, 하늘을, 사람들을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안부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오래 통화할 필요 없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도 나에게도 따뜻함을 줍니다. 오늘 하루 실수를 해도 자책하지 마세요. 괜찮아. 완벽하지 않아도 돼 하고 스스로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오늘 과거 생각이 떠오르면 지금은 지금이야 하고 현재로 돌아오세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도 달라져 있을 겁니다. 더 가볍고, 더 평온하고, 더 감사한 삶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70이 넘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인생입니다. 더 이상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 필요가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속도로, 내 방식으로 살면 됩니다. 70부터 인생이 늦은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솔직해지는 시기입니다. 가면을 벗고 짐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자유입니다. 김칠수 어르신은 지금 자유롭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건강이 완벽하지 않아도, 혼자 살아도 자유롭고 평온합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삶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는 충분히 살았다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 하나라도 바꿔보세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변화는 거창한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친절해 보세요. 오늘 하루 스스로를 용서해 보세요. 오늘 하루 현재에 집중해 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평온한 인생을 살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평온하고, 조금 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